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논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무슨 논란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어떤 논란이죠? 잠깐 끊어서 봐도 되죠? 제가 듣기에는 지금 포커스 자체가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게 노매드랜드의 시작이 US 석고가 폐쇄되면서 몰락한 도시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책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역사성에 근거해가지고 그 지역이 고대로부터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왔는가로 포커싱을 맞춰서 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잘 나갔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카고부터 시작해가서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이 잘 나가고 번영한 미국을 상징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상징의 시기가 세계화야 더불어가지고 산업적인 경쟁력을 상실하면서부터 급격히 몰락하고, 그 비어있는 그 공황 상태의 백인들, 교육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블루칼라로 노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 붕괴되어 가는 삶의 영역을 그냥 방치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극했던 그 부분들은 뭐냐면, 너네들이 마땅히 그 번영의 시대를 짊어지고 왔던, 아메리카를 만들었던 자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의 자부심을 민주당이 다 날려버렸으니까 나를 뽑아주면 내가 다시 그걸 세워줄게, 이건 거잖아요. 맞아요. 책이나 영화 둘 다 근저에 흐르고 있는 거는 반트럼프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사실 분노를 넘어서 공허함이거든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정리할 것인가, 그 정리하는 이야기. 흔히 말하는 로드무비라는 게 쭉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상이 로드무비예요. 장 보러 가는데 1시간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3시간 운전해서 짜장면 먹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로드무비인 이 사람들에게 다운더 로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운더 로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들을 추스리고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배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다면은 조금 더 영화 내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결국에는 희망을 노래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절망을 이야기했다가 결국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영화를 보시면서 희망을 좀 느끼셨어요? 희망에 대한 얘기하고 이게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감동을 느낀 사람들이 많거든요. 감동을 많이들 우셨다고 또 힐링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치유하고 힐링은 희망 없이는 또 안 되는 거니까. 네, 전 잘 모르겠어요.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치유와 힐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공동체적인 위로라고 해야 되나요? 느슨한 공동체적 위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그게 노마드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일반적인 커뮤니티하고는 달라요. 혈연 중심의 가족 커뮤니티라든가, 지역 중심의 지역 공동체하고도 완전히 다른. 실제로 거기에는 혈연이나 지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이 사람은, 네바다에 있는, US 집섬이라는 회사가, 큰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마을. 그렇죠. 그 마을이 엠파이어라는 마을인데, 사실 그 마을이 큰 마을도 아니에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명이었으니까, 곱하기 4면 가족들이 한 400명, 400~500명이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서, 그 마을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렇죠. 완전히 공중부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펀이라는 주인공은, 안 그래도 터전이 다 사라져버려서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까지 돌아가시게 된단 그렇죠.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노매드 커뮤니티를 만나는 상황으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영화가 희망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전형적인 로드무비, 전형적이라는 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관습으로서 로드무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죠. 길을 떠나는 사람의 그 모습과 길 떠나는 여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뭔가 변화됐을 때, 이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도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제가 시놉시스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마드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고립된 삶을 사는 이 사람한테 뭔가 우리 커뮤니티로 와,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린다라고 하는 그 노마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옆에서 도움을 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이런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고 그리고 이 린다의 그 제안에 따라가지고 RTR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원어로 번역을 하면 뭐 고무 떠돌이들의 뭐 회합 그런 모임이죠. 예. 그러면서 그 모임에 가봤더니 이 커뮤니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어떤 삶의 체계와 질서라고 하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네. 내가 너한테 이걸 주니까 넌 이걸 나한테 줘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와 매매의 맥락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인데 근데 이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삶의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노마드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분들은 나이, 출신, 처지, 환경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을 거저주고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노동력을 같이 나누고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대안적인 어떤 커뮤니티의 모습처럼 보이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펀이 드디어 이제 외롭고 홀로 고립되어 있던 펀에서 나중에는 이런 자기처럼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 노마드적인 어떤 삶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좀 척박하고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어떤 커뮤니티적인 삶 같이 살아 같이 집져 이런 말에 강요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따로 또 같이 네. 더불어 함께 이런 그 부분에서 감동을 얻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그 커뮤니티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면요. 말씀하신 건 집을 짓거나 같이 모여서 살거나 공동 육아를 하고 네. 서로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게 그렇죠. 자꾸 생각나요. 그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노매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느슨해도 너무 느슨하죠. 느슨하기도 하고 떠날 때 쿨하게 안녕. 네네. 그리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또 혼을 내요. 그죠.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준비가 안 되겠냐. 우리나라 커뮤니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말뿐인 위로 아니냐. 그냥 말뿐인 도움 아니냐. 실질적인 도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노매드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집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사실 노매드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뿐인 위로가 그렇게 힘이 될까? 근데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영화 본 사람한테 엄청 악플 시달립니다. 얘기. 왜냐면 그 노마드 커뮤니티가 엄청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 스웬키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일종의 게라지 세일이잖아요. 주차장 네. 세일처럼. 네.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갖고 갈 수 있게 해준다든가. 네. 정말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병원에 같이 가주는 행위 자체도 엄청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노마드의 삶을 처음 시작해본 사람들이, 하다못해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어떻게 이걸 처치해야 될지 조차를 몰라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것보다 생존할 수 있는 힘을 나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마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다 포함해가지고 나도 좀 자립해가지고 이런 자본주의 삶의 시스템에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 다른 삶의 선택을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데 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노마드 랜드라고 하는 그 제목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네. 디즈니랜드처럼 노마드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노마드들의 이 느슨한 연대와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넘어서 다 같이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 게 가족이라든가 공동체의 의미를 확장하잖아. 이 영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딱 제한되어 있고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밥이라고 하는 RTR 그 창립자가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또 운전하다 보면 헤어진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헌하고 밥 둘 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실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라고요. 네. 근데 이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 엄마다, 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내 형제와 나의 모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가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연과 혈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확 넓혀버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개념이 노마드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혈연을 좀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만날 때 젊은 청년을 만나잖아요. 아들과 같은. 그리고 아버지 같은 어른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과 같은 또 아내와 같은 그런 동료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만남을 가질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가족과 같아요. 정말 잠깐 만났다고 조금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바비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떠나보내지만 내년 아니면 내후년 아니면 5년 10년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새로운 종류의 커뮤니티와 접속을 하려면 결국에는 탈주를 하지 않으면 접속은 불가능해요. 결단을 해야 돼. 네. 결단을 하고 지금의 라이프스타일로부터 탈주하지 않으면 접속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건 내 얘기가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아기랑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에 나는 애기들 다 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어머니들, 뭐 부모님들이 다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은 집값 떨어졌다고, 집값 올라갔다. 그 얘기만 주구장창 2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커뮤니티와 접속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 희망. 그건 요연한. 본인부터 일단 탈주를 하시고 전 좀 더 생각해 보는 걸로.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결단을 결단하겠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해봤어.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영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영화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생각이 분명한 분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을 또는 나의 어떤 정치적인 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휴먼 익스피리언스,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런 경험들을 그냥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 공명을 울리게 되면은, 공명하게 되면 좋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전 많은 분들이 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방향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감합니다. 네. 영화로운 모기씨, 오늘 3번째 영화, 노매드랜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운 모기씨, 주간 모기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모기영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영화로운 모기씨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